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든 사람이 많고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만큼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탈모까지 오다 보니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건 다 저희 올케 때문인데요. 저도 결혼해서 시댁이 있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시댁과 등지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올케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 제 동생과 결혼할 때부터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챙겨줬는데 은혜를 도통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한테 괜스레 애정을 쏟은 것 같아서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냐고 했지만 저는 남동생과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뿔케 자리가 늘 걱정됐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었고 저보다 훨씬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올케가 새로 들어온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은 동생네 부부였지만 저는 가끔 남편을 대동하고 그쪽에 들러 반찬을 갖다 주고 얼마나 잘 챙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올케와의 사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올케는 남동생과 동갑이고 저와는 7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훌쩍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더 마음이 가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애들과 자주 자리를 가지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케네랑 만나는 거야? 그거야 네 동생은 좋을 텐데 올케는 아무 말 안 해? 7살 위에 시누이를 매주 만난다니 너무 불편하겠다. 한편으로는 그럴 법도 하지만 사실 딱히 저희 올케 반응은 그렇지 않았기에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니야. 무슨 우리 올케는 나랑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만나서 남동생 흉도 보고 가끔 같이 시장도 다니고 진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사실 그 말 그대로 올케와 저는 만나서 카페도 가고 가끔 남동생 집에 없을 때 불러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영도 본인이 같이 다니자고 하고 저에게 알려줘서 몇 달 같이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울케는 저한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던지 정말 친언니 같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안쓰러웠고요. 형님, 사실 저희 아빠가 저 어릴 때 집을 나가셔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상견례 때도 보셨겠지만 아빠를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젊을 때도 저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시키셨는데 나중에 저렇게 연세가 들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막내딸이 시집 간다니까 아빠 노릇 하겠다고 하는데 아빠의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너무 어색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짠하기도 하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옳게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나름 잘 커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결혼도 한 걸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덧붙이는 말은 저를 꽤 흐뭇하게 했답니다. 사실 저는 언니가 없고 위로 오빠들만 있어서 형님 같은 언니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바람에 응석도 제대로 못 부려보고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척 언니처럼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정말 만족해요. 저는 결혼하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올케 말 하나하나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그 말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잘 챙겨주게 되었어요. 가끔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남편과 다투는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소소하게 했답니다. 그때마다 올케 역시 밤새도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위로도 아주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던 우리에게도 그 사이를 시험하듯 어떤 관문이 닥쳐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애물을 넘기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고 시누올케 사이는 아무래도 이런 게 어려운 건가 싶어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시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올케가 조금씩 거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날 일은 솔직히 제가 서운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저는 올케와 남동생을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보고 있었고 마음이 더 갔다면 올케에게 더
같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그날 뭔가 오해를 했는지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줄여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너무 티나게 말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소같이 우리는 동네 근처에서 만나 같이 장을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날 차를 몰고 온 올케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올케가 먼저 말을 하지는 않았기에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마음이 좀 풀어진 건지 그제서야 올케가 입을 열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도 좀 심란해졌고요. 형님, 사실 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그래 올케? 혹시 뭐 동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던진 얘기였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숨을 쉬는 걸 보니 아, 불싸 이거 큰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제 동생은 우리 집에서 나름 막둥이로 커서 그런지 약간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키운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뭔 사고라도 쳤나 싶어서 왠지 모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고 요즘 남동생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서 올케가 잔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술김에 버럭하고 화를 내고 놀라서 같이 화를 내는 올케에게 이 녀석이 뭔가를 던진 모양이에요. 다음날 동생이 술에서 깨서는 그렇게 싹싹 빌고 매달렸다고 했어요.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나 참 망신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애가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로 옮겼을 뿐인데 올케는 그게 무척 서운했나 봅니다. 올케, 그래도 동현이가 사과를 했잖아. 던져서 어디 맞은 건 아니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깐 이번에는 좀 넘어가 주면 어때? 남자들 잘못 한두 가지 한 것 가지고 그렇게 그때마다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눈 부릅뜨고 결혼 생활하면 힘들어. 앞으로 또 사고를 얼마나 칠 텐데 그냥 이 정도는 가볍게 봐줘. 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척 해줘야지. 그래야 남자들도 고마운 줄 알더라고. 저는 100번 맞는 말 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결혼 연차가 있다 보니 이런 말도 할 줄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올케가 전에 없이 갑자기 표정이 날카로워지더니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어떻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에 아주버님이 형님께 손찌검 하셨다면서 그때를 평생 못 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남편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손댄 건 아니지만 저한테 물건 던지는 걸 보고 저도 꽤 충격받았어요. 이런 상황에 형님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리고 사고를 또 치다니요.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남편이지 아들이나 남동생이 아니에요. 저희 둘은 동등한 입장인데 어떻게 제가 다 받아줘야 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통할 때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반기를 드는 올케의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좀 새롭더군요. 그렇게 언니 같다며 들러붙어서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부부싸움에 대해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니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은 제가 얘네들보다 윗 어른이고 어른이니 중심을 맞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침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이후로도 올케 표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나는 동생 편드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잘못했으니 혼낼 거야.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은 많다는 거야. 일일이 다 싸우며 살아가면 둘이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너무 아깝잖아. 잘못은 가리고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말자 얘기고. 그랬더니 이 말에도 전혀 표정이 달라지지 않은 채 대답하는 올케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고 그때는 정말 못 참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형님도 그때 아주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 덮고 가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동생 일이니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내가 우습게 보였나 싶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올케, 올케랑 남동생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 남편이랑 내 얘기를 끌고 와?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본데 그때 했던 얘기를 왜 끌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야? 나를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진짜 적당한 선을 모르네? 제가 이 정도까지 화를 내니 올케도 순간 당황했는지 입을 다무더군요. 그리고 죄송하다면서 분위기를 수습하는데 그날 내내 정말 너무 기분이 개운치 않았어요. 우리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고 그렇게 며칠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도 이때 너무한다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올케가 임신 초기이기도 했고 나 역시 임신을 해봐서 알지만 한창 예민한 때이니 더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제가 윗사람이니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올케 반응이 좀 미지근한 거예요. 이후의 반응들을 보니까 제 예감을 틀리지 않더군요. 올케, 이번 주에 동현이랑 셋이서 뭐라도 먹으러 갈까? 내가 알아봐둔 곳이 있거든. 그런데 올케는 단번에 대답하는데 좀 찜찜하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일이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뵐게요. 이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서 기다려보다가 어디 아프냐고 연락도 하고 음식도 남동생 편에 들려서 보내고는 했는데 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올케가 의도적으로 저를 적대시하고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제가 연락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남동생이랑도 여전히 냉전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동생이 날이 갈수록 그날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자기 와이프가 잘 안 풀어주고 저렇게 했으니 너무 괴롭다고 하더군요. 어찌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올케도 참 너무한다 싶었어요. 게다가 이후에 저희 엄마 칠순 잔치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색이 며느리인데 그런 것에 대해 정말 코빼기도 관심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칠순 때 정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챙겨드렸거든요. 올케가 임신 중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임신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안 해봤나요? 당시 저도 만삭에 첫째까지 데리고서 칠순상을 신경 써서 차렸고 그날 손님들도 맞이하고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케는 이제 고작 아이 하나 임신해서는 초반에 있던 일 하나 가지고 시댁 식구들 전체를 등지고 모른 척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저 때와는 세대가 다르다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게 좀 속상했어요. 보다 안 되겠어서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올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올케, 한 달 뒤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고 있지?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줄 거 있어? 저는 조금은 서운한 거 꾹 참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덧도 너무 심하고 종일 누워만 있어요. 한 달 뒤에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식당을 예약해야 될까 해요. 여기서 얼마나 화가 욱 하고 올라오던지 글쎄 엄마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 식당을 예약해서 끝낸다니요. 이때 완전 터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생기는 시어머니 생신에다가 칠순인데 그것 좀 참고 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말하냐고 서운함을 얘기했어요. 올케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했는지 그저 네네 알겠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나 지켜보려고 저는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준비하는 칠순상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칠순상 준비했던 것들을 올케에게 보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들 물어보기 불편할 테니까 내가 알려준다 하면서 살뜰하게 챙겼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아무런 대꾸 없이 확인만 할 뿐 답장도 안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대망의 엄마 생신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동생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 나름 제 잔소리가 먹힌 것인지 이래저래 음식들을 다 챙겨놓기는 했더라고요. 엄마가 싫어하는 메뉴들도 잘 피했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도 신경 써서 차리기는 했고요. 저도 도와준다면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돕다 보니 여기저기서 밀폐용 박스, 배달 박스, 플라스틱 박스가 있던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서 한 모양이더군요. 정말 걱정하기는 했지만 좋은 날이니 제가 참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이런 건 어디까지나 정성이고 저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밤새서 음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배달 음식을 받게 한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상 올케와 사이가 벌어지고 싶지 않았고 엄마는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그냥 올케가 정성껏 차려준 걸로만 믿고 계시니 그 분위기를 깰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칠순 식사를 마쳤고 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더니 올케가 아니라며 자기가 하겠다 더군요. 여전히 삐졌나 보다 싶어서 좀 얄미웠는데 어째 더 얄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제가 해준다고 할 때는 한사코 거절을 해놓고 갑자기 자기도 너무 어지럽고 허리도 아프다면서 제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아, 여보, 나 좀 어지러워. 당신이 이것 좀 치워줘. 어머님, 아버님께는 나 누워 있어야 해서 마중 못 나간다고 대신 말 좀 해주라. 그래놓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완전 저를 먹이는 행동 아닌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좀 힘들다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남편에게 설거지나 시키고 말입니다. 시누이인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날 집에 돌아가서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일단 엄마에게는 좋은 날이었으니 계속 꾹 참고 가슴을 막 두들겨가면서 억지로 잠들었어요. 다시는 저 꼴을 보지 않으리라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는데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바로 추석 때가 돌아왔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단히 음식을 해먹게 되었는데요. 저도 추석 때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하고 치워놓는 걸 무척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동생네 부부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도 격식은 차리고 싶더라고요. 이때만은 내가 제대로 올케가 도리를 다하게 지켜보리라 마음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거기서 친정엄마가 사고를 쳐버린 거 있지요. 애미야, 올해는 그냥 모이지 말자. 음식 지우고 하는 것도 다 번거롭고 싫어. 너는 시댁에 갔다가 그냥 니네 가족들끼리 보내. 우리야 뭐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뭐 하루 굳이 모여? 이미 동현이네도 말해놨고 안 그래도 새아기도 지금 뭐 빈혈이 심하다나 몸이 안 좋다나 봐. 못 올 예정이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 저는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쏟더군요. 딱 봐도 시댁 와서 지금 전 부치고 집안일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그걸 또 고지골대로 받아주고 뭐 하자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완전 폭발해서 엄마에게 화를 내버렸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화내서 그런지 엄마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았고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모이게 되었답니다. 제가 시댁에 갔다가 오면 이제 친정에서 본격적으로 밥 먹을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가보니 올케는 제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와서는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화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참고 전 부치고 있는 올케와 엄마 옆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친정에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까지 보낼 생각으로 말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올케의 말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저녁에는 저희 친정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아빠가 신경 쓰인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하셔서요. 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애 낳기 전에 자주 못 들여다볼 것 같아서 가려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시댁의 며느리가 와서 어디를 가고 말고 할 것을 자기 입으로 저렇게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약간 당황하셨는지 그럼 점심만 먹고 갈 거냐고 하시고요. 사전에 전혀 합의 안 된 이야기를 저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올케를 보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생각이 없었어요.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올케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불독처럼 변해버렸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어른들한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나나 엄마한테 미리 의논을 했어야지. 나 이제 시댁일 마치고 와서 친정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올케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툭툭 섬심 쓰듯 말해? 이 말을 듣고 또 기분이 나빴는지 입을 꽉 다물고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지길래 저는 이어서 말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이게 아랫사람이 해도 될 행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이가 갈릴 지경입니다.
제가 몇 마디 더 했다고 눈이 뒤집어져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무슨 친정에 가겠다고 하는 거야? 올케 친정 아버님이랑 딱히 감정도 없잖아. 어릴 때 같이 보낸 시간도 짧고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뭐가 그리 애틋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야 한다고 그러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그냥 시댁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나랑 같이 보내기 괜히 거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긴 뭐 자기 친정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시댁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냐마는. 저는 딱 여기까지 말했을 뿐인데 올케가 그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눈에 초점이 갑자기 없어지는 듯 하더니 제 팔을 세게 잡고 주방 옆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도 했고 덩치도 저보다 커서는 그런 몸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저는 정말 당해낼 재간도 없이 순식간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엄마 남동생이 황당해서 뭐 하는 거냐고 뒤늦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올케는 방문을 확 잠가버리더니 느닷없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뭔가에 홀려서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때만큼은 사람이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돼서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그때 했던 우리 아빠 얘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눈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제 뺨을 확 내리치고는 머리까지 잡는데 저는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그대로 머리를 잡혀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보조키로 뚫고 들어온 남동생 때문에 가까스로 분리가 되어 끌어냈지만 올케는 마치 악마가 되어버린 것처럼 정말 무섭더라고요. 미친 여자처럼 소리도 지르고 땅을 치며 우는데 진짜 아무리 임신 중에 호르몬이 멋대로 변하기는 하지만 저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흥부는 자기가 미친 듯이 해놓고서 배가 땡긴다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맞은 사람은 저인데 올케만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맞은 부분을 감싸 안고 멍하니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간다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큰 일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동생까지 전화 와서는 실제로 처가랑 약속되어 있던 얘기인데 누나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며 삐지더군요. 이쯤 되니 저는 정말 완전 갈 곳 잃은 양처럼 가족들 신경 써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짐을 다 지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욕만 먹게 되었어요. 이게 다 온갖 임신으로 인한 핑계를 하며 알량하게 머리를 굴린 올케 때문인데 진짜 이 요망한 장난질에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완전 제대로 한 방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먹여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임산부라고 조그만 소리를 지르면 저렇게 냅다 누워버리고 울어버리니 진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겁도 없이 신우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았던 저 괘씸한 올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